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종혁입니다. 자, 어떤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공공기관 채용 문이 2020년에 닫힐 것 같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떨 것 같냐,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습니다. 많이 찾아봤는데 뭐 이상한 기사들도 있었고요. 그 기사들도 조금 이따가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용 규모로만 보면 2018년에 비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썸네일에서 잠깐 보셨겠지만은 정규직이나 그 다음에 채용형 인턴 수 같은 경우는 줄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고용 절벽 자체를 이룰 만큼 줄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채용 문이 닫히게 될 것 같다라는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쭉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고용의 사이클상 내년에는 더 줄어들게 될 거고 점점점 안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에너지 발전 공공기관이라든지 SOC 공공기관은 올해와 비슷한 채용을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실제로 2019년 11월 1일이죠. 성균관대학교에서 국토교통 일자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때 한국감정원이나 도로공사, 철도공사,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라든지 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데서는 2020년 채용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철도공사에서는 내년 상하반기에 모두 1,50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 2020년 상반기에 공채 채용 예정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있는데,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코레일, 수자원,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국민연금, 신용보증, 한전 또는 수출입은행, 도로공사, 이렇게 여러 공공기관에서 상반기 공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공공기관 채용 자체는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사실 채용과 관련해서는 내년 지방에 이전되는 공공기관들과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인재 채용이 늘 거다라는 그런 쪽으로 전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만들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해서 이번에 제가 찾아본 거예요. 이번에 공공기관이, 저는 들은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고용절벽이라는 얘기가 나왔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기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공기업 선호도 최상, 취업 상황 좋으면 공기업 지원은 줄어 라는 이런 제목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어이없음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잠깐 살펴볼게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취업 포털 커리어가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입사 희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매우 희망한다는 의견이 43.6%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연달아서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면은 왜 인기가 좋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정년보장 등의 복지가 좋아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 취업이 잘 되는 상황이라면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의 입사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이런 질문에도 50% 이상이 줄어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어이없었느냐면, 왜 이런 걸 기사로 보낼까 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설문조사는 또 왜 하지라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금 비약하자면 이건 마치 어떤 질문하고 비슷하냐면, 어떤 기사 헤드라인하고 비슷하냐면, 강아지가 사료를 좋아한다 물음표 하고요, 소고기가 있다면 소고기를 먹을 것, 시라는 기사와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비약하자면 코끼리가 풀을 먹어 충격적, 이런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민간기업이 많이 채용을 하지 않고 있고 수시 채용을 하고 돌렸기 때문에, 또 유동적인 일자리,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공공기관이 많이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민간이 지금 충분히 채용을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공공기관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당연히 줄어들겠죠. 지금 채용이 줄어들었으니까 청년 실업률이 높고,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써가면서 공공기관 채용을 늘리고 그것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사를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게, 이런 기사가 나와서 현혹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마치 충격적인 것처럼, 그리고 이게 마치 취업 상황이 좋으면 지금 현재 공공기관 취업이 잘못됐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은 아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잘 생각해 보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뭐 삼성이나 SK한테 야, 일자리를 늘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민간 기업이니까. 그게 너무 정상적인 건데, 지금까지는 SOC를 늘리면서 건설 경기에 붐을 일으키고 그걸로써 일자리를 늘려왔다, 그러니까 이 일자리가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건설 경기 쪽에서의 일자리는 너무나 유동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SOC를 줄여나간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시 돌아와 봅시다. 공공기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보아야 될 것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이 약간 디테일하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인국공 같은 경우에서는 사회봉사 기준이 강화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자소서에서도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봉사 시간이 좀 기준이 강화될 것이고, 인문학적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또 논술이 도입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같은 경우도 심층 면접, PT 면접, 토론 면접이라든지 이런 지식 기반형 면접 등이나 또는 다양한 면접 전형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필기에서 전공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인데 2020년에 공공기관 채용의 가장 큰 키워드 자체는 지식 기반형 NCS, 즉 회사의 정책이나 배경 지식 없이는 면접까지 통과하기 어려운 형태로 조금 변화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정리하자면 2020년 채용 규모는 절벽처럼 깎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그리고 지역인재 채용은 좀 늘어날 전망이고 전형에 대한 디테일이 첨가될 것이다 정도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식 기반형으로 조금은 변화하고 있고, NCS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바탕으로, 그리고 회사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잘 들으셨나요? 저는 그러면 다른 콘텐츠를 들고 다시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